네, 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쿡스피치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시민사회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아우성에서 구성애 선생님이랑 같이 성에 대한 강좌와 성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과 함께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월드비전 못 듣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셨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컨설팅이라는 그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웅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 민주통합당에서 투표 참여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또 저랑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몸에 건강에 좋은 또 이제 현미쌀 같은 거를 판매해서 좋은 이제 사회적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이분들께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먼저 투표에 대한 활동 이걸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민주통합당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민주 캠프, 또 미래 캠프, 또 시민 캠프라고 하나요? 그렇게 세 곳의 캠프가 이렇게. 근데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 그럼요. 그분들이 다 각각의 그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저희 같은 2030 세대들 젊은 친구들이 시민 캠프에 있는 2030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민주 캠프 내에 그 청년 캠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청춘 노가리 방송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얘기를 했지만 그 청년 캠프 내에 4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투표 유세단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홍대에서 또 열심히 지금 율동하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유세단이 있고, 또 정은혜 부대변인님이 단장을 맡고 계시는 청년정책사업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투표 참여 사업단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투표 독려를 하는 SNS 사업단, 이렇게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투표 이제 활동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로 이제 소스가 젊다는 거, 또 활동적이라는 거, 또 그 패기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또 실제로 액션을 해서 많은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를 이제 끌어모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선거운동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캠페인 같은 거를 해서 또 실제로 누굴 찍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나하고 맞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이해시켜드리고 또 투표장으로 끌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오늘 주제가 바로 투표 활용 백서입니다. 그렇죠. 투표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진짜 바뀔까? 그거에 대한 일단은 그 자잘한 질문부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처음이 그 투표의 마크부터, 그렇죠. 굉장한 궁금증 많잖아요. 네. 그렇게 투표를 독려하고 활동을 하는데 결국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투표 마크부터 도대체 무슨 의미지? 왜 이렇게 찍는 거지? 그렇죠.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투표 마크죠? 네. 예. 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화면으로. 화면 쪽으로. 네. 자, 이게 마크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중앙선관위에서 확정된 투표 인증 마크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냥 원형의 도장으로만 찍는 게 아니라 가운데 선을 긋고 또 이쪽으로 대각을 그음으로 인해서 투표가 중복돼서 기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도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투표 직인을 찍고 나서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반대쪽에 또 다른 후보에게 이렇게 딱 도장이 찍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셨어요? 투표하십시오. 이게 뭐 내부적인 어떤 의미도 있다면서요, 혹시? 그쵸.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셨나? 대단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템포를 빨리 갔어.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쵸. 그러게요. 네. 이게 가는 대로 가봐요. 뭐냐면 어디로 가나? 이게 보세요. 사람인이에요. 그쵸. 선거하는 사람, 그 사람 인자, 유권자와 뭐 투표 용지를 쌓아놓은 모습 및 이 동그란 창문 형태.
믿겨지십니까? 뭐 동그란 설득력이 안 창문 돼요. 형태를 형성한 거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까지는 네. 설득력이 있는데 투표 용지를 쌓아놓은 형태 네. 이것까지는 이해가 안 되고 아. 그 다음에 얘기한 이렇게 동그란 하면 창문. 쌓아놓는 것 같은. 뭐 어떻게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아놓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하죠. 아 피자 위에서 본 모양? 그럴 수도 있죠. 아 이 피자 창문을 같은데? 그 형성한 것은 선거법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창문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아니, 지금 던지면 안 네, 되죠.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쵸, 그쵸. 예, 어찌됐건 네. 뭐 그런 의미보다도 네. 나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네. 근데 오늘 어디로 가는지 한번 계속 오늘 어디로 가는지 한번 오늘 지켜보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네. 그럼 우리 투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투표 도장 찍는 거죠. 예, 예, 예.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어? 오늘 뭐 제가 오늘 연욱 씨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잠을 네. 많이 못 잤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뭐 필요한 것 같다 놀고 오셔가지고 오늘 네, 굉장히 힘든데 그쵸? 네, 그렇죠. 아무튼 오늘 저희 방송을 보면 투표 네. 안 하고는 진짜 못 빼기실 겁니다. 아 그러게요. 네, 무슨 자꾸 이렇게 밑밥만 던져. 사실 궁금증.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네. 기권 처리가 되는 건 어떻게 예. 해야 기권 처리가 되는지 그거 아시죠? 빨리 훑고 어떻게 하면 기권됩니까? 기권되는 거. 이제 네. 몇 후보를 네. 동시에 이제 찍는다던가 네. 아니면 아예 그 투표 이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던가 네, 그렇게 하면 기권 표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영웅 씨. 오늘 작가님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작가님도 네, 아직 사전 작가님 브리핑을 멘붕 하지 상태에 빠진 않고 것 같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MC분이 이어서 지금 멘붕 상태라서 여러분 아시죠? 저희는 고품격 예. 리얼 토크쇼라는 거. 예. 맞습니다. 청춘동아리 사랑합니다. 네, 그렇죠. 자,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기표 이제 하면은 이게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사인이 도장이 미리 찍혀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없는 것으로 투표를 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 투표 네. 용지가 아닐 경우. 네. 그쵸. 우리가 맨 종이 갖고 가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이쁜 종인데 하면 그건 다 무효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평소 아끼던 만년필을 뚜껑으로 가져가서 투표를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예전에 제 친구 할머니께서는 네. 아니 정치인들 다 수고하는데 다 찍었구나.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줘? 다 열심히 아이고. 하라고 다 이렇게 무소속까지 폭동이 만수. 아이고, 다 열심히 인정이 해야지. 넘치시는 네. 할머니. 그렇게 해서 찍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도장을 찍지 않고 문자 그쵸. 그러니까 뭐 그 도장으로 뭐 글씨를 쓴다든지 나는 누가 좋다 네. 이렇게 따로 어쨌든, 쓴다던가. 칸을 넘어가거나 또 칸을 이제 중복해서 표기한다거나 그쵸. 이런 것은 또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어느 란에도 중복. 표시를 안 한 거. 표시 안 한 거. 네. 그리고 내 투표지를 공개했을 경우 나 이렇게 찍었다 했을 때 그것도 다 기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 하셨는데 네. 그 주민등록증 제출하고 이렇게 표를 이렇게 투표용지에서 모서리 용지를 뜯잖아요. 그걸 뜯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표. 오, 그렇구나.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셨어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관위 히어로 씨. 예. 아무튼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가면은 네. 이제 투표 용지를 가지고 가면은 투표 도장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후보 칸에다가 네. 찍기만 정확히. 예, 하면 된다는 거. 그 접을 때 무슨 묻는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 인주가 네. 약간 뭐 습도가 높고 그러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길쭉하니까 반으로 이렇게 어. 가로로 접는데 네. 되도록이면 세로로 접으라고 안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럴 경우에는 같은 이름이 이렇게 묻어놔도 그 후보를 찍었구나 해서 전자개표기가 혼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전자개표기가 혼동을 할 수가 있군요. 불어야 되겠네요. 찍은 다음에 그렇죠. 말려가지고 넣어야 되겠네요. 좀 뜨거웠어요.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저희가 알아볼 게 포스터 훼손, 예, 발견. 이거 포스터 맞아.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도 네. 길을 가다가 포스터가 훼손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전이었었는데 누가 저렇게 찢어먹었어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만 하고 온 거예요. 난 그걸 사진으로 안 찍어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그날 다음엔가 방송 때 그 포스터 훼손을 찍으면 보상을 해준다. 보상금을. 보상금. 저는 그 아까운 보상금을 놓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훼손 신고는 어떤 걸까요? 감기약을 드시고 오신 것 같은. 감기약을 한 세 개. 아, 잠깐 오늘 약을 안 드신 것 같은데. 안 먹었던지. 오늘 제가 너무 어떻게 네. 자. 혹시 저희 오기 전에 음주가 있었나요? 아, 이거 모르겠어요. 오늘 어제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간이 오늘 많이. 또- 간 때문이구나. 정신이 없네요. 간 때문이야. 이해합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여기 네. 지식인에 올라온 걸 보니까요. 네. 네, 술 취해서 선거 포스터를 뜯었다. 아. 제목이. 예. 근데 국회의원 선거하기 10일 전에 술 먹고 취해서 새벽에 집에 가다가 선거 포스터를 뜯다가 그만 경찰한테 걸렸는데요. 점점점. 어떻게? 예. 7장을 뜯었답니다. 와, 다. 고요? 세 번 이렇게 뜯었는데 7장이 뜯어졌대요. 어머. 술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별 의도는 없었던 거예요. 지식인에다가 질문한 거죠. 손이 크시네. 예,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선거 포스터 훼손이 큰 죄더라고요. 오늘 이제 수원 법원에서 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지금 대선이 아니고 네. 지난번에. 그런데 전 초범이고 경찰서도 이번 일로 처음으로 가봤는데 네. 오늘 재판에서 검찰 측에서 벌금 15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렇게 세구나. 그래서 제가 전 가정 형편이 안 좋고 150만 원 너무 무겁다. 경찰서도 처음이고 사회 초년생이고 한 달에 월급 7, 80만 원 정도 받는다. 애절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재판관이 네. 그럼 오늘 6월 24일에 판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아. 네. 그럼 24일 날 재판할 때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지식인에다 물어본 거예요.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벌금 나오면 어떡해. 바로 내야 한다던데 저 급합니다. 그분 어떻게 고수님들 이글 됐을까요? 보시면 답글 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답글이 올라왔죠. 답글. 안녕하세요. 얼마 나올지는 판사가 정하는 것이지요. 판사의 마음은 그 누가 판사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미 일은 벌어진 거니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갖다 다시 도로 붙여보셔요. 찢은 거를? 네. 아, 자기가 찢은 거를? 그렇죠. 딱 7개. 네. 아, 다시 그쵸. 아니 근데 저도 네. 포스터 훼손된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오. 네, 봤는데 그걸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게. 사실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전부 이게 옳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막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눈 이상하게 맞아, 해소시켜 애들이 놓고 이에다가 막 이렇게. 네, 이빨에다 막 색칠해 놓고 그런 거 굉장히 콧물 보기 그려놓고. 싫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판단을 하면 되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 흉하게 훼손시키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내가 좋아하는 그 후보 얼굴 옆에 하트 같은 걸 붙이거나 너무 좋아서 그래도 그런 것도 위반일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긍정적인 의미로는 상관이 네. 없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그렇게 네. 포스터에다 훼손으로 시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선거 포스터에 하트 스티커를 붙이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또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 않을까요? 위반이라고. 아. 네. 또 오, 어떻게, 왜요? 트위터리아는 한간에는 문재인 선거 포스터를 조지 클루니 브로마이드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용 문재인 대선 포스터를 잘라서. 캠프와 유세 차량에서 장당 1만 원, 10,000원에 팔아주세요. 포스터만 팔아도 대선 비용 나올 것 같은데 배포용으로 제작하라. 뭐 그리고 컴퓨터 해상도별 바탕화면도 막 이런 반응도 있대요. 근데 실제 이 포스터 개인 소장 문의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민주통합당 트위터에서 선거 포스터 공개 후 많은 분들이 개인 소장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절대 벽에 붙은 거 떼거나 하시면 안 돼요. 처벌 받으십니다. 아, 그렇지. 개인 소장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네. 선관위 관계자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선거 벽보 개인 소장 불가능. 네. 공직선거법 64조를 들면서 선거 벽보에 정해진 수량 외에는 네. 이를 인쇄해서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맞아. 예, 수량 정해져 정해진 이제 있다고. 수량이 있어서 그 수량이 정확하게 선관위로 배달이 되면 선관위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기고 함부로 선거 벽보를 배부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예. 근데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인터넷상으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 예, 그 날인 인터넷상 같은 게 안 이미지는. 찍혀 있기 예, 때문인 관인이 거죠. 찍히지 관인. 않았기 때문에 벽보로 보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당황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본의 절반을 20분 가량이 다 한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선관위에서 나오셨나요? 그러면 이런 그렇게 거구나. 훼손된 포스터 같은 걸 신고 같은 걸 어디로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채영 씨? 게스트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안내를 해주세요. 예. 아세요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중앙선관위에서 네, 나오셨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 네. 1390. 1390. 네, 1390. 1390이라는 번호가 있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 훼손자를 아마 딱 적발했을 시겠죠. 예. 최고 5억까지 아. 네, 지급을 한대요. 5억까지. 네. 그러네요.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 그 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까지 주고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는 거고요. 밝히기 싫으면 익명으로 지급 같은 것도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신고를 하라는 거죠. 저처럼 길을 가다가 채영 씨처럼 막말을 하기 길을 시작했어요. 가다가 그런 포스터 훼손돼 있는 게 보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네. 예, 이제 그쵸. 신고를 해야겠네요. 1390. 네. 네. 선거 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사회 악 중의 악이라고 합니다. 동욱 씨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잘하고 계세요. 네. 저를 릴렉스 시켜주세요. 네. 자, 다음은요. 네. 선거 때가 되면은 알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길거리 보시면 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뭐 자원봉사 하시는 율동하고 분들도 막 굉장히 그러는 거죠. 많으시지만 네. 실제 이제 알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예. 선거 때 알바 혹시 해보셨습니까? 선거운동원이라고 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음. 저는 근데 알바라는 개념보다는 자원봉사라고 많이 그 일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채영 씨도 있습니까? 네, 저도 알바는 아니고요. 네. 자원봉사 개념을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예. 마음이 착하셔요.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 자원봉사해서 내가 내 진짜 의미를 가진 후보를 위해서 그냥 바라는 거 없이 도와주는 것이 네. 예, 중요한 일이죠. 자, 선거 알바 이제 그 채용관이라고 있는데 선거 알바 중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 업무 행정보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네, 10월 4일 날.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로 하신 거잖아요. 그걸 자원봉사로. 어떤 쪽으로 하셨는지 율동하셨나요? 채영 씨? 아니요,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네. 처음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네. 후보님들 이제 뭐 전단지 같은 거 오기 전에 경선대회 때 이렇게 쫙 나눠주는 그런 것도 하고 뭐 빵 같은 거 나눠주는 거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무도 좀 보면서 홍보도 하고 전화도 돌리고 뭐 그런 것까지. 그렇구나. 네. 그런 걸 아주 봉사로. 다 자원봉사로. 네, 자원봉사로. 네. 저는 그 엄밀히 따지면 요 앞전 대선 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컴퓨터로 네. 이미지 같은 걸 이제 편집하거나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후보님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우리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편집물이라던가 아니면은 패러디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봉사를 이분들은 어쨌든 알바를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알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선거 알바 채용관이라는 것을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알바인에서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보조, 사무업무 행정보조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네요. 1급 5만 원이에요. 5만 3,160원. 네, 그리고 인천에서는 선거부정감시단. 네, 주로 이제 지역 단위 선관위에서는 선거부정감시단이라고 한 이제 아르바이트. 이거는 1급 거의 일당이 한 5만 원 내외네요. 5만 원 내외. 예, 5만 원 내외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알바의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 유권자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알바로 이제 막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그런 알바를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막 불법으로 댓글 달고 막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서 법 테두리 내에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 더 많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란 이름으로 이제 아름아름 알바다. 이런 것은 우리 정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조심해서 그게 불법이구나. 지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인기 검색어 순위에 낙곰수 호의 12회가 떴습니다. 그 12회가 뭐였어요?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내용이
주로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 주도하신 분들이 멘트했던 걸 육성으로 또 소개를 해서 지금 많이 알려지고 1위예요? 있습니다. 예, 저도 꼭 1, 2위를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랑 아까 말씀드린 선거 운동원하고 좀 구별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그것은 구별을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네. 그 저희가 저기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뭘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 광화문으로 나갔는데 일단 먼저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요? 예, 그러면 네.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예, 저희 잠깐 우리 3명이 나오는 건가? 진짜? 우리 3명이 나오는 영상? 왜 저만 뺐어요? 저희 미모순으로 잘랐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자, 예, 예, 아름다우셔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브릿지 보고 네. 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볼게요. 좀 이따가 보죠. 우리 좀 얘기 좀 더 하고. 그래요? 제가 리허설인가요? 부끄럽네요. 리허설인가요? 이건 인간적인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예.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좋아요? 아, 투표를 하면 왜 그죠, 끝도 없이, 그러냐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우리 청년들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 그다음에 노인 문제, 네. 정체적인 정치의 문제가 다 엮였어요. 근데 네. 저는 여성과 청년과 관련된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깊이 들어가면 또 브릿지를 못 볼 것 네, 같아서 그쵸. 일단은 맛배기로. 짧게 제가 네. 일단은 청년들과 우리 사회 전체 전반적인 문제들을 우리 삶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여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으로서.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듣기 전에 저희가 일단 빨리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네. 네. 저 마음이 왜 급하냐면 이 게스트분이 한 분 더 들어와야 돼요. 더 네. 들어오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들어보려고 해요. 예. 저희가 이 내용이 투표 뭐죠? 할인? 투표 할인. 투표 할인. 할인. 네. 네네. 당일날 투표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투표 인증샷 뭐 네. 이런 것들을 들고 가면 할인해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쇼핑 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투표성 먼저 좀 보죠. 자꾸. 주변에 제가 와서 그런가요? 자, 좋습니다. 자, 투표성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야, 형이 한마디만 할게. 너 이날 30분만 일찍 일어나라. 이날 투표 날인 거 알지? 데이트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투표는 해야지. 형도 바쁘다. 근데 시간 쪼개서 간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 한 손엔 민증 들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어서 달려가. 불평만 하지 말고 바쁜 척하지 말고 네가 바로 주인이 되려 바꿔봐. 오빠 날 봐 투표하는 그대 좋아. 이따 만나 투표하고 나서 만나.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뭐가 그렇게 힘든지. 힘겨운 일도 아닌데 왜 19일 모두 다 모여요. 19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19일 바꿀 수 있어요. 날 위해 널 위해 전부 다 모여. 야 누나야 보자 하니까 너 나 몰라라는데 너 그러다 훅 간다. 싸내 자식이 그냥 딱 찍어. 불평만 하지 말고 쿨한 척 하지 말고 네가 바로 주인이 되어 바꿔봐. 누나 날 봐 투표하는 누나 좋아. 이따 만나 투표하고 나서 만나.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뭐가 그렇게 힘든지 힘겨운 일도 아닌데 왜 12월 19일 모두 다 모여요. 19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19일 바꿀 수 있어요. 날 위해 널 위해 전부 다 모여. 세상을 바꾸는 한 표. 그건 바로 너. 그러면서 언니 대통령 하면 내가 알려.
알려주고. 네. 자, 저희는 리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마이크 설치 중에 김씨 아저씨께서 지금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갑자기 가족이 됐어요? 그러게요. 지금 가족분들이 한 가족이 오신 것 들어오셨는데 같아. 마이크를 다시고 본인이 달아주세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스튜디오를 지금 꽉 메우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낯이 이거요. 제가 왔었잖아요. 예. 드디어 이제 프린트 들어갔다는 위한 나라는 예. 네. 오. 그래서 오늘 홍보를 하러. 화끈한 거. 홍보는 안 하려고 이제 책은 이미 홍보해놓고. 네. 한 번만. 누구세요? 여기 이제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 엄마십니까? 네, 엄마죠, 엄마. 애가 이쁘게 생겼어요. 엄마 맞아요? 네, 그렇죠. 넌 아빠 닮았구나. 이 자기소개 한번. 네. 이름 뭐예요? 학교랑 유치원이랑 이름만 얘기해볼까요? 그래. 시크해. 괜찮아. 해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시크해. 우리 예빈이는 그러면 잠깐 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을 예빈이 안녕. 괜찮아. 저기 무서워하지 마. 그래, 동아리가 싫은 건 내가 잘 알아. 뭐 먹을 걸 좀 줘야 귀여워. 되겠어. 네. 예.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다시 아까 전에 이야기 하려던 거, 저희가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할인 얘기하다 네, 말았죠. 할인 얘기. 무슨. 예, 할인 얘기. 쭉 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붙여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컨셉이야. 네. 그쵸. 컨셉이야. 투표가 밥을 먹여준다라는 그런 할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수험생 할인, 군인 할인, 탐나던 분들 드디어 유권자 할인이 생긴 거죠. 와. 자, 유권자 할인 뭐가 있습니까? 서울 한 막걸리 가게에서는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참가자 전원에게 막걸리 한 병씩을 돌린다고 하고요. 홍대 한 클럽에서는 투표 인증을 하면 공연 티켓을 10,000원 할인, 크리스마스 이브 및 연말 강남 클럽 파티 무료 입장, 대학로 유명 공연들은 당일 30에서 40% 할인, 동반 1인 포함이고요. 대구와 부산 등 지방에서도 투표 인증을 하시면 각종 할인 및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에서 투표 할인 이렇게 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곳들 많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밥 먹여주는 투표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죠. 말씀드렸는데 투표 안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일단은 엄마들을 위한 이 나라. 엄마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저자로 오늘은 나오셨어요. 와. 지난번에 워킹맘 대표였다가. 그러게요. 오늘 투표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분께서는 투표에 대한 생각을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네. 투표요? 네. 근데 본인에게 투표란 뭐다? 나에게 투표란? 네. 그냥 사전적 의미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게 엄마들 투표하자는 얘기를 이 책에서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그 선거 3일 전에 출간이 되는 바람에. 3일 전에 나오긴 나와요? 아니,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영향을 단 한 명이라도 뭔가 엄마들이 투표하자 했으면 했는데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쉽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MB께서요. MB 아닌가요? MB께서 보니까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처음에 이제 공약을 했어요. 2,100개를 늘리겠다. 근데 실제로 늘린 거는 74개, 4개죠. 2,000개에 달하는 것을 늘려고 했는데 70개? 실제 집권 초기에는 공약도 그랬고, 한 2,100개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74개를 늘렸다 이거죠. 그런 우리 이제 새누리당에게 그런 이제 많은 공약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근혜 언니께서 잘 하시고 계신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공약들을.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 투표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그 문재인 후보께서 지역에 유세에 다니시다가 대통령이 1년 동안 쓸 예산을 임기 5년을 곱한 다음에 인구수로 나누면은 국민 한 사람당 그 투표권 하나의 비용이 4,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권리의 가치가 중요한 건데
솔직히 이건 돈으로 환산할 문제가 아니라 이 투표권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피 흘리고 또 가족을 잃고 또 아픔을 겪었어요. 또 그래서 얻은 권리를 가지고 저희가 한 표 한 표 행사함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지킨 약속들이 또 저희 후대에 있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그 자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영 씨께 투표란? 저는 투표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네, 생명이다. 왜냐면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인데 쌍용차 노조분들 중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목숨을 잃은 분이 33명인가 4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우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우리 성범죄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30.6%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한 8년 뒤 우리 2020년 정도에는 56% 정도의 성범죄가 더 발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정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끊을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 분의 간단한 이야기를 일단 들었는데 얘기하시는 초점이 다 달라요. 왜 투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각자 딱딱딱 뭔가 느낌이 있어. 색깔이 있게 나오셨어요. 그렇죠? 대표 같은 그런. 지금부터 뭐 게스트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투표하려고 하는가? 한 분 한 분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나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그럼 먼저 엄마부터. 근데 우리 채영 씨가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이명박 정권에서 되게 많은 강력 범죄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지금 이제 좀 선거 때문에 잠잠한데 근데 이제 제주대 이상희 교수님께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로 계시는 근데 이제 그 신문에 사설을 쓰셨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강력 범죄가 한 80% 늘어났다. 근데 그 중에 70.4%는 2008년부터 2010년 딱 우리 존경하는 MB께서 집권하실 때 70%가 늘어났다고 해요. 정말 이제 그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그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아이들 정말 키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해야 된다고 아이가 몇 명이십니까? 저는 2명이죠. 아이가 2명. 아까 이제 큰 아이죠. 우리 큰 아이입니까? 작은 아이는 몇 살입니까? 작은 아이 4살이죠. 작은 아이 4살. 얼마나 힘듭니까? 애 키우는 게. 아기 키우는 게요? 근데 이제 뭐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근데 힘들진 않으십니까? 정말 아기 키우는 거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요 책을 또 내가 아까 홍보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여기다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아이 키우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아주고 있는지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첫째 아이가 딸이었죠. 둘째 아이가 아드님이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드님보다 따님이 훨씬 더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특히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뭐 대비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아니 저는 이런 걸 들었어요.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 불안해서 위치 추적기? 학교 다닐 때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소지하는 이유가 이런 성범죄 증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대책은 없어 보이는데 있으시면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정말 그냥 가깝구나. 되게 가까워요. 근데 그거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길만 하나 건너면 되는데 그걸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쫓아가서 이제 아이를 학교에 넣어놓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집 밖에서 막 놀았잖아요. 우리 그냥 막 흙도 먹고 싸대기 맞고 그걸 왜 먹냐 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막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항상 애를 이렇게 감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우리 교현 씨가 그 연초에 저희랑 같이 청년 비례대표 거기 출마했었는데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 그 맞벌이 부부들의 근무 시간을 좀 탄력 있게 조정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데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좀 좋겠다. 그런 얘기 굉장히
자주 또 강하게 어필을 하셨었어요. 실제로 자녀분들 2분이나 키우시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고는 있지만 뭐 초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그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겠어. 또 그런 정책들을 내는 또 후보라던가 또 그런 정당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나고 나홀로 집에 방치된 아이들이 97만 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범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날 때 초등학생들 중에서 운동장에 놀고 있으면 특히 혼자 노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없다 혹은 뭐 일하러 나갔구나 싶어서 며칠 동안 이렇게 감시를 한대요. 맞아. 지켜본대요. 그래서 따라가고 그래? 나중에 용의주도하다. 맛있는 거 사줄게 혹은 뭐 아이의 관심거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범행을 저지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세상이 이제 또 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 끔찍한 일이 19일에 벌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정권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네,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자발찌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이명박 정권 때 실제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많이 부족했고 실제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범죄율은 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깎았다고 그때 구성해서 나오셨을 때.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이 여성을 대변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박근혜 후보가 여성을 대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여성을 위해서 했는 일도 지금까지 없고요. 제가 꼼꼼하게 따져왔어요. 과연 여성이 여성을 과연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여성으로서 반갑잖아요. 그런데 여성 인권 신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저도 박근혜 후보를 처음에 관심 있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되면은 좀 더 기득권이 발을 붙일 곳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소수의 약자들이 발을 붙일 곳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아, 그분이셨구나. 완전히 많이 찾아 헤맸습니다. 많이 찾아 헤맸었는데. 굉장히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이렇게 정말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투표로 제대로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력합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 또 들었는데 우리가 또 보고 올 영상이 있어요. 그 세 분께서 투표 참여 뭐 운동 뭐 이런 것도 좀 간헐적으로 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그 영상을 저희가 보고 다시 쭉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광화문인가요? 네, 광화문이네요. 네, 어제 영상입니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라. 이날 투표 날인 거 알지? 데이트도 좋고 정말 밥 많네요.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저기 안 가셨었나요? 투표는 해야지. 아, 이분들이네요.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 아, 이분들이네요. 왼쪽에 제 남편이 보이네요. 한 손은 민증 들고 차가운 공길 가르며 어서 달려가. 추우셨겠어요. 네, 너무 추웠어요. 짧은 팔 입고. 많이 찍으셨네. 저 얼굴에 망사는 뭔가요? 네. 따뜻하던가요? 네, 조금이라도 바람을 막아줄까 싶어서. 우와.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거의 5만 명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해가 떠 있을 때부터 밤까지 계속. 그렇죠. 네, 저희 1시 정도부터 저는 5시 30분? 네, 그때까지. 재영 씨 팔 얼었겠는데요? 진짜. 네. 감각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누나야 보자 하니까 너 나 몰라라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나네 자식이 그냥 네, 저는 그때 이제 시민들 사진 찍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죠. 저는 영상에. 아, 본인이 지금 찍어주고 있는 네네. 겁니까? 네,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사진을 찍어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반값 결혼식, 저건 뭡니까? 반값 결혼식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30세대라고 불리죠. 그래서 반값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의 부담을 좀 줄여보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방송을 아시는. 와. 작곡가 김영석 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상훈. 네. 저번에 나오셨던. 네. 네네. 세상을 바꾸는 한 표. 그건 바로 너. 곰도 나오고.
지금부터가 정말 꼭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아, 후보가 나오네. 네. 만났습니다, 드디어. 대박. 네. 식장에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와, 예식장에 들어가는 그 아버지와 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언니 대단하시다. 저 다 인파를 뚫고 간 거 아니에요? 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정답 1일 남편 해달라고 했죠, 제가. 1일 남편. 한 10초? 10초 네, 남편? 10초 남편. 네. 그래. 사실상 불가능인데 제가 의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자분께 우리가 이제 청년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련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우연히 문재인 후보님이 차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마침 진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쇼를 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랬군요. 저때 뭐 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저 정말 문재인 후보님께 당신이 제일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찍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어떤 자책감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촬영을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제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제가 이제 결혼 퍼포먼스를 하고 난 뒤에 문재인 후보님이랑 사진을 찍고 한 10초 정도도 안 흘렀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인파가 저를 확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가 옆에 있었는데 그 나무로 넘어졌어요. 드레스 입고 넘어졌어요. 바로 내팽개친 나타. 힐이 11cm였는데 너무 발목이 아팠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깔리는구나. 정말 위협을 느꼈는데 갑자기 후보님이 앞에 가시다가 후보님도 밀렸어요. 근데 갑자기 가시다가 다시 뒤를 딱 보시더니 신부 챙겨야 돼, 신부 챙겨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러니까 후보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일으키시고 또 급히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람이 먼저가 맞구나. 넘어진 사람이 먼저다. 10초 남편 맞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채영 씨 말고도 또 다른 두 커플이 또 같이 그래요? 여러 곳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제가 뭐 아까 그 장소에 있지 못했지만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간 이렇게 휘장을 제가 직접 만들었었어요. 잠깐 스쳐 지나간 그 휘장에 보면은 그 뒤에 배경 포토존 같은 거 만들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50개가 넘는 이제 그 반값 결혼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 이렇게 만들면서 다양한 문구를 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세대가 결혼하기 정말 힘들구나. 그런 것도 이제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었고 또 완성된 걸 또 지금 해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 추운 날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또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노란 인파 한가운데 딱 떨어지니까 정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실제로 또 저희가 투표율 70%만 넣으면 반드시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또 함성도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커플들 두 분께서 거기서 아니 근데 정말 걱정돼요. 실제로 기대가 돼요. 아니 둘이 실제로 연인 관계는 아닌데 70%가 넘으면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투표율 70%가 넘으면 이 두 분의 결혼을 저희가 뭐 세기의 결혼으로 봐야 되겠는데 미리 축하해도 될 거예요. 그러게요. 꼭 투표율 70% 꼭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시키려고. 한 커플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어제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나름 좀 작가고 나름 이제 또 나이도 이렇게 있고 한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예쁜 우리 신랑 신부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챙겨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예쁘게 사진 좀 나올 수 있게, 그다음에 시민들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게 이제 같이 사진 찍어요 이렇게 동료도 하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정말 것 같아요. 감사했어요. 핸드폰도 챙겨주시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주시고 시민들의 핸드폰을 받아서 직접 촬영도 해주시고 트위터에 올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저쪽에 정말 실제상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뒤에서 숨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항상 마음은 계속 이렇게 그래
오늘은 내가 빛나는 날이 아니야. 열심히 그치. 나도 언젠가 나설 일이 있다. 그래, 나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그렇지. 결혼도 못한 놈들, 너네라도 열심히 좀 해라. 그래. 너네라 열심히 도와줄게. 네, 결혼 그렇죠. 꼭 해라. 뭐 그렇죠. 이런. 결혼해야지. 뭐 이러면서. 왕언니의 어떤 마음, 따뜻한 마음. 네. 네. 영웅 씨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제 이야기 말고 다시 좀 투표 네, 이야기로 투표 좀 참여. 돌아가 볼게요. 예. 본인께서는 일단은 좀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예. 어린 시절부터 이제 좀 이렇게 살아오신 과정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투표가 확실히 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 뜬금없는데 최홍만 선수가 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후보님 옆에서 또 뭐 VV 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제가 굉장히 키가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제 키가 93cm, 4c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작은 곳에 눈을 두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목발을 짚고 다녔기 때문에 뭐 키가 아무리 커봤자 80cm가 좀 안 됐거든요. 남들한테는 좀 지적을 당하지만 꼭 항상 바지 지퍼 열린 거 보이고 뭐 이렇게 엉덩이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눈높이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 높이에서 그 보이는 높이에서 시각이 보는 딱 시각.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 아저씨는 배가 나왔어. 뭐 저 누나는 좀 치마가 짧아. 뭐 이런 것들.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나? 좋다. 그렇게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자라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동휠체어라는 거를 한 10대 후반에 이제 얻게 돼가지고 활동 반경이 갑자기 확 넓어졌어요. 근데 기동력이 이제 그 후배들한테도 이런 그 보장구를 잘 지원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저처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투표를 왜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오기까지 지하철도 이용을 했고 버스도 이용을 했고 또 이거 휠체어도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했던 세상에서 투표를 통해서 저를 위한 이 세상을 만들어준 분들이 계시니까 또 저도 이후에 또 있을 후배들이나 또 자손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투표를 해서 더 편한, 뭐 우리 만화에서만 보는 날아다니는 휠체어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투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현실 정치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투표 동의에도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좀 다가오네요. 근데 한 가지 닿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날아다니는 휠체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만들지도 몰라요. 본인이? 10년 전에 네.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그래서 세상은 확확 바뀌니까요. 네. 그쵸, 또 모를 일이니까. 진짜 히어로께서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왠지 만약에 제가 가요. 투표를 안 되면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 20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버스를 이용했다. 예, 지하철을 이용했다. 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사실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예, 버스가 저상이 아닌 경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에 어떤 높낮이가 이게 턱이 많은 경우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턱 하나만 있어도. 아예 그냥 입장 자체, 뭐 이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동휠체어를 얻고 처음 대중교통을 이용한 게 21살 때였어요. 이게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는 길인데 공교롭게 전철과 버스를 둘 다 이용해야 됐었어요. 어떻게 해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수원역에 그때는 지금처럼 편하게 공사가 안 돼 있어서 까마득한 계단이 있었어요. 맞아. 지하철이 딱 내리자마자 인파가 한 몇백 명이 쏟아져서 쫙 올라가는데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던 소년 하나가 다시 내려와서 도와드릴까요 하더니 그 친구를 따라서 10명이 따라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를 업고 휠체어를 들고 해서 그 역사 밖으로 내놨는데 보니까 여자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누구냐 그랬더니 오산고등학교의 축구부인데 선생님 결혼식을 갔다가 저를 보고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산고등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있군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그때 감동을 받았죠. 처음 사회 대중교통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어요. 그런 변화들을 주변 분들이 같이 도와가면서 또 할 수 있다는 거. 또 제가 남을 도와주면 그 도움이 또 다른 데 가서 이어진다는 거를 굉장히 절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변화 그런 것들이 장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전철 내리고 계단 올라갈 때 그 전용 뭐라고 하죠?
예, 휠체어 리프트라고 하죠. 그죠, 리프트. 그거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신 적이 있나 봐요. 망가져 있는 경우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걸 타고 막 애들이 장난치고 해서 그리고 위에서 아래서 기다리면 위에서 언제 내려오나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그 과정도 그거에서 30-40분 까먹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혹시 굉장히 없어요? 불편하실 일단은 것 같아. 그 돌을 닦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고요. 그걸 한번 타면은 살면서 전철에서 내려서 밖으로 탈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될 상황에 그게 가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막 전화를 막 불러가지고 공익요원이 저를 업고 일단 급한 거부터 해결하고 막 막차 놓치고 결국에 집까지 휠체어만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시설 같은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명령 1호 법안 이렇게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개 법안 중에 한 2만 명 넘는 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대통령 되면 해야 될 법안이 뭐냐라고 국민들한테 투표를 받았는데 7,000명이 선정한 제1호 법안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어요. 그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발의하신 분은 이제 이라나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 앞에 지방선거 때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소가 2층에 있는 거예요. 계단 때문에 못 올라가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 이동권 자체가 이미 없는 상황, 이미 절단당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모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막혀진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업어드리겠다, 안아드리겠다, 올려드리겠다 하는데 여성분이시고 또 왜 제 발로 갈 수 있는 투표장인데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해서 거기서 굉장히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내셨던 법안이 국민명령 1호로 채택이 됐고 채택을 또 해주신 거죠. 문재인 후보께서.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를 포함해서 뭐 부양의무제 폐지라던가 여러 가지들 뭐 장애인분들의 이슈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광화문에서 뭐 100일 넘게 이렇게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그 뭐랄까 현실에 적용을 잘해 주실 분이 또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와닿지 않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딱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불편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확 생각 못했으니까 그래서 투표를 꼭 해야겠군요. 뭐 그렇죠. 가장 저하고 밀접한 게 이제 같이 친구랑 걸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랑 같이 갈 때 계단이 있고 휠체어는 돌아서 가야 되면은 그분이 이제 이분이랑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오늘 만난 약속인데도 다른 방향으로 가다 만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만나고 이런 게 있고 약속 장소도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 항상 오래 기다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실제로 술집을 가더라도 오늘 2차 갈까? 우리는 별로 뭐 어렵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가볍게 2차 갈 수 있고 노래방도 갈 수 있는데 다 지하에 있고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장애인들은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유가가 다 지하 지상 계단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밥만 먹고 휠체어 타신 분들은 집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는데. 술도 잘 드시잖아요. 술도 좋아해요. 우리도 일반적인 어떤 이 삶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릴 권리가 있는데 너무 절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성장 위주의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이 있는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성인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뭐 장애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엄마들 같은 경우 노동력이 이제 상품화될 수 없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소외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 잘 꺼냈다. 취약자들. 지금 여성, 엄마, 장애, 이게 취약자분들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리얼 토크쇼.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찬조 연설 한 가지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식당에 갔어요. 시각장애인이. 근데 이제 강아지를 보통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는 식당에 이제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종업원이 얘기를 했더니 저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좀 출입을 시켜달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했어요. 유기견. 맹인 안내견. 맹인 안내견을. 그랬더니 그 여종업원이 그러더라고요. 뭐 시각장애인이 자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뒷말로. 뒷말로 그게 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지사정이고 이렇게 했대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쫓아와서 때려줄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런 문화적인 인식이. 브라운이 물어. 물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오니까 엄마가 먼저인 장애인이 먼저인 근데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은 사실 복지가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처음부터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조금씩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은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소수의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혀야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채영 씨는 그 투표 참여 운동에 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이게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정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청년에게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미래공작소라고 그걸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우리 지금 청년 실업이 지금 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명 중에 1명. 그리고 휴학자도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년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까.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가 결혼 불능 세대나 삼포 세대 문제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제가 나서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미미한 어떤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갈망이 들더라고요. 꼭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투표를 직접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그런 효과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저도 온다고 믿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활동들을 거의 좀 열심히 지금 거의 한 2달째 매일 제가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정권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2달 동안. 근데 제 주위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알아요. 아, 채영이가 저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대통령 누구 지지에 처음 연락 온 사람도 저한테 뭐 한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다 연락 온 사람도 페이스북 같은 거 보고 누구 지지에? 당연히 문재인 지지하지 이러면은 그럼 나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이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올려놨거든요. 왜 투표를 해야 되고 왜 청년들이 변화해야 되고 처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추석 때까지만 해도 뭐 투표해봐야 우리 삶이 변해?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죠. 왜 투표를 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투표다 얘기를 한 뒤로는 사람들이 많이 변화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쩐지 저기 투표성 보면은 야 너 뭐해?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감정이 연기를 잘하는 거야. 야 너 진짜 너 찍어. 네, 그렇죠. 근데 2달 동안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던 거 저는 카톡도 막 동시에 보내서 문재인 찍으라고 그러고 미미한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정동영 누굴 찍느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선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굴 찍을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명박 찍을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많은 정치인들이 모든 약속을 나한테 했지만 내가 직접 받은 혜택은 없는데 내가 정말 친구랑 놀러 가고 데이트한 데는 청계천 광장이 최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 피부에 와닿는 정책한 사람은 이명박이기 때문에 이명박 찍고 이명박이 무조건 나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고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호주로 이민 가셨어요. 왜 가셨죠? 돈 벌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그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느낀 게 밀접한 정책들을 많이 실제 액션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지금 12월 19일 투표하는 게 투표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하고 우리랑 약속했던 것들을 앞으로 5년 동안 잘 지키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를 하는 게 정말로 투표 참여고 투표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채영 씨는 5년 전에 아까
본인이 이제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이명박으로 찍으셨는데 5년 동안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5년 동안 정말 이럴 줄은 너무 몰랐다. 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말하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거였고 너무 보여준 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청계천이라는 추진력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이제 대표를 맡아봤다는 그런 기업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시켜줄 대통령이 아닐까 강력하게 믿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실망을 좀 많이 했다. 좀 실망을 아주 많이 해서 좀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저희 얘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용이 더 많아지는데 자, 저희가 이쯤에서 VCR 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